결국은 AI 반도체 시대인데 칩 러시입니다. 골드 러시라고 미국에서 난리 났던 거. 지금 AI 반도체 성능이 6개월에 10배씩 오르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겁니다. 샘 알트만을 고소했죠. 그때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시기나 오기 때문에 한 것이냐, 오픈 AI가 처음에 넌 프로핏으로 계약을 맺을 때 AGI 레벨로 되면은 이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AI가 진짜 AGI에 근접했다고 가정하면은 얘기가 논란이 될 소진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라야 3, 4년, 5, 6년 걸린다 하는데 그 정도로 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HBM 시장에서의 삼성과 마이크론이 진입을 선언했는데 그날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올라왔죠. 왜? 공급이 왜 이렇게 늦어서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AI 칩 반도체는 칩 러시 시대고 칩 러시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의 자세를 가져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는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네. 네. 연휴 동안에 뭐 미증시는 파죽지세. 예, 맞습니다. 질주입니다. 네. 질주 본능. 질주예요, 진짜. 네. 어디까지 가나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했는데 네네. 뭐 쉬지 않고 달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3월 1일 날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투자자들한테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아쉬운 연휴였다고 보시고 미국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근데 사실은 보면은 미국도 반도체 지수만 올랐어요. 네. 우리 S&P 5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1% 정도, 1% 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0. 몇 프로 1%. 나스닥이 평균 1% 정도 이틀 연속 올랐는데 그것도 작은 건 아니죠. 근데 반도체 지수가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라잖아요. 여기 한 30개 정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수가 2.7% 오르더니 그 다음 날은 4.2%로 오른 거예요. 그럼 이틀 동안 얼마입니까? 7% 넘게 오른 거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델, 우리가 아시는 컴퓨터 옛날부터 아시는 분은 델 컴퓨터 하면 굉장한 건데 원래 델은 컴퓨터 일반 PC보다도 이제는 서버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얘기한 것이 엔비디아 칩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어저께죠 32%나 폭등했거든요. 수요를 공급이 못 못 따라간다. 네. 수요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필반, 너무 기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끈 미국 장세였고 한국이 하루 안 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시작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갈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안 쉬었어야 되는데 뭐 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게 투자자 말이에요. 입장에서는 네네네. 또 어떤 악재가 있을 때는 한번 쉬기를 맞습니다. 잘했나 했는데 네. 지금은 좀 전자 같은 상황이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흐름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말이죠.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지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월 19일 대비 우리 1월 19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저번에 연합인포하니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왜 1월 19일하고 비교하느냐. 근데 1월 19일 정도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1월 첫째 주부터 1월 19일까지는 한국이 부진했는데 1월 19일부터는 한국이 그다지 많이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PBR의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1월 19일 기준으로 딱 보면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니케가 여전히 10% 이상 오르고 토픽스 또 한 8% 올랐습니다만 코스피도 한 7%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뒤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좀 보시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난주에 가장 컸던 건 뭐죠?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걸 네. 영어로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느낌이 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또 미국에 살지도 않았을 때 왜 이런 소리 하냐라고 꾸짖지 말아 주시. 꾸짖 괜찮아요. 영어로 근데 밸류업 느낌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고는 많이들 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율에만 의존하면은 채찍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맞아요. 했죠. 채찍도 없고 그다음에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채찍이 아니고 그다음에 당근도 없고 확실히 없다. 그리고 이따가 기다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그게 금방 안 나오는 거니까 한두 달 기다리는 게 맞는 얘기예요. 2분기에 준비해서 3분기에 실행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주가가 미리 달린 면이 있으니까 좀 실망해서 주가가 좀 흔들렸었죠. 초반에. 네. 그러다가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금융감독원장께서 맞죠? 위원장인지 원장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어. 이걸로 반전이 있는 거죠. 영어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영어로 보면 shape up or be delisted라는 건데 제대로 해라. 알아서지만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퇴출될 수도 있다. 상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 언급을 좀 제대로 했어요. 그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하겠는데 네. 이게 지금 당장에 뭐라고 보여지지 않았다라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총선용이라고 치부할 거로 생각했다가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말입니다. shape up or be delisted. 이건 정부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런 정책을 계속 잘 못하면은 정부가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인데 그 위험성이 느꼈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계속 한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고 일정은 이제 2분기 중에 가이드라인 나오니까 그때 가서 실망하더라도 뭐 이슈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 또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국민연금이 지난주 우리가 3월 1일 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이거를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ETF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펀드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힘을 받는 거고 심지어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만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추진하는 주체가 지속적일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정당의 선호를 떠나서 정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될 가능성이 언제 3월 달에 주총 지나갈 때까지는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게 발표가 되기 거의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재료 소멸로 좀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그거는 그렇죠.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맞습니다. 다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올라갔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건 좀 유효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물론 종목 수를 뭐 10개 했다면 결국은 6개, 5개로 줄 수 있지만은 또 여력이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가 다르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는 보험이 좀 약하거든요, 힘이. 그나마 은행이 좀 여력이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는 좀 더 갈 수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좀 좁혀질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리버스 바뀌는 가능성은 3월 말 이후에나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좀 본부장님 생각에도 추가됐으면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은 건 네네. 페널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 네, 페널티 동시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페널티는 이제 느낌이 좋으니까 세제라든지 그런 혜택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죠. 네. 그게 3월, 4월, 5월 되기 전에 나오기를 왜냐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는 4월 달까지 좀 구체화된다면은 더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그렇죠. 어떤 이런 부분, 네네. 법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더해진다면 맞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월, 4월 달 아마 그 총선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총선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대승하거나 대패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정책은 누가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정부를 믿어도 안 믿는 개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온 이 태생의 배경을 본다면은 좀 더 꾸준히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추론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이고 보완점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 첫 발을 내디뎠다. 네네. 자, 다음 포인트 어디로 볼까요? 네, 그 반도체 관련된 네. 주식만 쫙 이렇게 예했습니다. 네. 보실까요? 엔비디아는 잘 아시죠? 엔비디아. 네. 근데 엔비디아가 1월 19일 대비했을 때 엄청 오른 것 같으십니까? 38%밖에 안 올랐습니다. 말이 아시죠? 온디바이스, 그 IP 무려 80% 올랐고요. 슈퍼마이크론, 엔비디아 칩 가지고 여러 가지 칩들을 모아지고 어셈블리하는 회사거든요.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이거는 110% 올랐습니다. 물론 S&P 500에 이제 들어옵니다. 네,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도 일본도 토끼 일렉트론, 장비업체 36%. 일본은 꾸준합니다. 한 30, 40% 올랐고요. 한국도 밑에 보시면 보세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오픈엣지, 에이즐랜드 30%, 40%, 50%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금만 잘 모르시고 계측장비 다 올랐잖아요. 그죠? 제일 조금만 정도. 하이닉스가 그나마 덜 오른 게 10%예요. 삼성전자 좀 뺐습니다. 마이너스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를 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빠진 게 진짜 좀 근데 아까 지점장님이 얘기했지만 각도기님. 네, 각도님이
불평을 토론 안 하는데 투덜이 좋아합니다. 저도 그분 저 투덜인데 계속 투덜이 해야 될 거야 삼성전자한테. 뭐 하느냐 너는. 삼성전자가 포트에서 빼버리면은 우리가 언더퍼폼이 별로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언더퍼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난주에 그 반도체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결국은 AI 반도체 시대인데 단어 하나로 따지면 칩 러시입니다. 골드 러시라고 1860년대인가 40년대인가 미국에서 난리 났던 거. 금광을 찾아서 지금 AI 반도체 성능이 GPU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6개월에 10배씩 오르고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 칩 러시, 골드 러시, tenfold every 6 months. 일론 머스크 얘기한 겁니다. 칩 러시라는 단어를 하고요. 칩 러시라는 얘기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오픈 AI의 샘 엘트만을 고소했죠. 네네. 그때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시기나 오기 때문에 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오픈 AI가 처음에 그 계약을 맺을 때, 넌 프로핏으로 계약을 맺을 때 AGI 레벨로 되면은 이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AI가 진짜 AGI에 근접했다고 가정하면은 얘기가 논란이 될 소진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라야 3, 4년, 5, 6년 걸린다 하는데 그 정도로 칩이 러시되고 있다. 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누가 말을 했을까요? 맨 밑에 보시면 아까 델, 엔비디아 칩 때문에 공급 못 받는다. 오늘 3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관리하는 건데 새로운 AI 칩 수요가 너무 많은데 자기네가 못 구하니까 매출 성장하는데 압력 받는다. 여지를 자기가 충족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출 받아갖고 팔아야 되는데 네. 그게 그게 없어서 매출이 성장을 못한다. 똑같은 얘기죠. 내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커버그도 왔잖아요. 이건 GPU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와서 대통령 만나고 TSMC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좀 보고 있다. 위험성이 있다. 삼성전자하고 좀 해보겠다는 그 약간의 그 수사이긴 하지만 단어를 volatile 썼거든요. 관계를. 그러니까 TSMC의 관계가 volatile하다는 것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도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삼성도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칩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드디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HBM 시장에서의 삼성과 마이크론이 진입을 선언했는데 그날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올라왔죠. 왜? 공급이 왜 이렇게 늦어서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AI 칩 반도체는 칩 러시 시대고 칩 러시가 한 번 일어나서 옛날에 기억 보세요.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10년, 20년, 30년 갔습니다만 지금도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3, 4년, 5년은 가는 시나리오 보고 그래서 오픈 AI도 여러 나라 가서 7천억 달러가 7조 달러가 달라는 것도 이런 배경이니까 칩 러시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의 자세를 가져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고 계신 혹은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중심은 뭐 AI 반도체 없이는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네. 시장인데 이건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네네. 흐름이고 네. 러시다라는 네, 거에 러시입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러시는 동의하고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가면은 미국은 항상 그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번에 그렇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버블 논란은 몇 달째 네. 지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익이 나오면서 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익이 나온다는 거는 과거의 버블은 매출을 기준으로 PSR로 20배, 30배 가면 버블이다. 그래서 뭐 시스코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PSR는 비슷한 레벨이지만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PER이 30배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ER 개념으로도 아직 고점을 완전히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 미국도. 그리고 거기에 칩 러시, 골드 러시 하면은 금광하면은 금광 캐는 옆에 청바지 하는 사람하고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 벌듯이 그 수혜를 받는 게 한국도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삼성은 견제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던 HBM이 워낙 잘 되는 말이죠. 네.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을 엘로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기존 제품의 수급도 타이트해질 수 있어서 반도체 가격 역시도 당분간 강세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계성으로 본다면 한국도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UBS에 좀 눈여겨볼 만한 네네. 그런 분석이 있다고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잖아요. 정신없고 뭐 어떤 게 팍 집중하고 네.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어. 때로는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는 것보다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상상의 체질이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시나리오를 피해가기 위한 시나리오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상을 하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롭게 항상 근육을 개발하고 근육이 벌써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고 탄탄해지거든요. 근육은 사람한테 근육에 해당되는 것이 투자에서 뭘까 보는데 어디서 들은 말인데 투자에서의 근육은 상상력이다. 상상을 많이 해야지 근육이 발달되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한다는데 UBS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10가지 상상을 해봤답니다. 10가지 상상이라는 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닌 것 중에서 10가지 정도를 릴리스했더라고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상상. 맞습니다. 네. 근데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액션을 취할 것인가 알려면 이런 상상을 해놔야지 근육이 준비되는 거죠. 네. 10가지 중에서 세사에서 나온 거 6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원본을 안 했기 때문에 6가지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생성형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2.5% 상승하면 미국 시장이 20% 상승한다. 예. 네. 현재 기본 1.5% S&P 500, 5,400까지 전망한다. 이거 어떻게 S&P 풀어서 EBS가 보면 되나요? 원래 네. 기본 가정이 5,100인가 그랬었어요. 연초인가 연말인가. 근데 지난주에 네. 올렸습니다. 그렇죠. 5,400으로. 네. 그 기준이 알고 보니까 그 기준의 가정 중에 하나가 생성 AI가 미국 사회의 산업의 생산성을 1.5% 올린다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중심은 생산성이다. 예. 네. 근데 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한 것 중에서 그 생성형 AI가 기여를 많이 하는데 네. 생성형 AI가 예상보다 더 빨리 기여를 많이 하면은 지금 가정 1.5%가 아니고 미국 전반적인 생산성이 2.5% 정도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 거예요. 아, 오른쪽에 현재는 기본 1.5%인데 그렇죠. 그게 베이스라인입니다. 이게 약 1% 정도 더 포인트. 상향된다면 엄청난 거죠. 2.5%까지 간다면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지금 그거 할 때 5천 원 했으니까 네. 20%는 6천 원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데 그쯤에서 지난주에 엄청나게 AI 스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미국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천 얘기가 나오고 그게 베이스라인에 들어오는 어떤 투자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1차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2.5%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그게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99년도 이전에 안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90년도 후반에 Y2K 직전에 미국의 생산성이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그걸 빗둔 거죠. 네. AI가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한다면은 6천도 올해건 내년이건 간에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가장 중요한 상상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거는 다 뭐 보실만한데 맨 밑에 애플 시총이 2조 달러 이하다. 지금 2조 8천억 달러인데 애플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은 상상이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보시고 중국 GDP가 3% 떨어지면 이건 큰일이죠. 앞에 거를 상쇄하는 거니까 그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은 지금 4.8% 5%가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참 재밌는 건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네. 트럼프가 재판 때문에 못 나오고 바이든도 유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상한 시나리오를 하면은 둘 다 대통령이 안 되고 제3자가 된다면 사실은 전 세계를 위해서는 더 좋다. 둘 다 돈만 쓰는 데니까 나중에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위기를 안고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뭐 여담이고. 놀랄만한 시나리오네요. 네, 놀랄만한 거죠. 네네네. 근데 생성형 AI 맨 위에 거는 네. 놀랄만한 건데 불가능하지는 않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칩러시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증시 변동성이 미국보다 네.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일본 느껴요.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미국의 AI 그거를 제껴놓고 아는 정도고 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YCC 컨트롤을 루스하게 해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계속 엔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은 일본에 더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정도입니다. 네. 시나리오 중에는 이건 가능성이 너무 없다 싶은 것도 물론 좀 있고요. 네네. 이거는 물론 낮지만 충분히 네. 일어날 만하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모의포트 한번 보도록 네. 하죠. 저는 항상 현금을 한 30% 유지했는데 네. 이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익스포저 40%. 근데 삼성전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닌 걸 갖고 싶으면은 미국의 속스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를 적절히 믹스하는 걸 한 20, 30%. 그다음에 진짜 수혜주가 되는 개별 반도체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예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가라앉았을 때 넥스틴 측정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장비, 이오 테크닉스를 많이 아실 거고 많이 잘 나가는 한미 반도체 이런 것 중 이렇게 합해서 반도체가 한 30, 40% 하고 자동차 같은 익스포저 10%, 15%,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에 또 10에서 15%, 방산, 제약, 바이오, 기타 5%, 5% 한마디로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중심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좀 잘하시는 분은 20% 네. 이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되는 시점. 예, 그렇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AI 반도체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우리 비중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반도체를 40을 했을 때는 네. 미국과 한국은 저는 지금 반반 정도로 보고 싶어요. 반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